트로피칼 이용해서 기본 에스프레소 레시피와 그리고 아메리카노 라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추천해드리는 하나의 메뉴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레시피는 21.5g의 커피를 도징하시고요. 38g 추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추출되는 평균 시간은 35초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에는 1대7의 비율로 물이나 우유를 희석해 주시고, 플랫 화이트나 롱블랙보다 진하게 즐기시고 싶으시면요 1대5의 비율로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토대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다 잘 즐기실 수 있는 하나의 메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명 에스프레소 토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트로피컬 토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에스프레소 먼저 추출하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는 21.5g 도징해서 38g 추출할 겁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토닉 워터에 바로 섞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 커피를 보다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한번 필터링한 후에 토닉 워터를 섞어줄 겁니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뉘앙스는 열대과일이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케냐 커피 특유의 농밀하고 달콤한 카라멜 같은 뉘앙스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기본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로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먹어봤을 때는 재료로서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은 커피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토닉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추출된 에스프레소가 있고요. 이거를 에어로프레스에 넣어서 일단 필터링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한번 거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에서 추출되는 되게 작은 입자의 커피 조각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셨을 때 물리적으로 보다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잔 가득 얼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부어 주십니다. 약간 가볍게 에스프레소를 좀 식혀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커피가 식었다 싶으시면은 그때 토닉 워터를 천천히, 너무 세게 부어주시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천천히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에 토닉 워터를 섞어주시는 비율은요 1대5의 비율로 혼합해 주시면은 보다 농밀한 맛의 밸런스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셔볼까요? 열대과일 같이 싱그러운 맛과, 그리고 마신 후에 토닉 워터가 가지고 있는 라임이나 혹은 스파클링한 느낌이 보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청량감을 보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워낙 무더우니까 아이스로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물이나 우유 말고 이런 토닉 워터 이용해서 마치 한 잔의 칵테일과 같은 커피 한 잔도 즐겨보시면 보다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제이스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블렌드 블랙스튜를 이용한 추출 레시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랙스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을 베이스로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세 가지가 블렌딩된 커피고요. 커피의 기본적인 맛의 특성은 고소하고 쌉싸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해드릴 레시피는 롱블랙인데요. 블랙스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료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에서는 20g의 원두를 도징하여 38g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추출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0초에서 40초, 평균적으로 한 35초의 추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로 즐기시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커피의 양을 마이너스 1.5g 도징하여서 18.5g의 커피를 대략 38g 추출하여 제공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블랙에 맞춰진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해 볼 건데요. 분쇄된 커피 20g을 담아서 38g 추출해 줄 겁니다. 커피를 20g 담아줬고요. 보통 롱블랙을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호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뜨거운 물 위에다가 바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붓는 방법. 블랙스튜를 이용한 롱블랙으로 만들었을 때 맛에 있어서 어떤 촉감이나 밸런스가 좀 더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뜨거운 물 위에 에스프레소를 직접 받아줄 거고요. 한 잔 같은 경우에는 받은 후에 물을 혼합을 해줄 겁니다. 대략 추출 시간은 한 35초 정도 평균 나올 수 있도록 추출 시간을 가져가게 합니다. 최대한 많은 크레마를 담아내기 위해서 들고 있어요. 네. 요게
뜨거운 물 위에 직접 받은 롱블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잔은 크레마를 잔을 돌려서 어느 정도 풀어준 후에 부어보도록 할게요. 롱블랙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1대5의 비율로 뜨거운 물을 혼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블랙스투 롱블랙을 들렸을 때 보다 다른 커피의 특색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크레마가 떠있는 롱블랙의 경우에는 보다 블랙스투가 가지고 있는 견과류나 기름진 뉘앙스의 향을 보다 명확하고 강렬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보다 진한 커피 혹은 아침에 뭔가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한 커피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이 방식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마일드하고 매끄러운 뉘앙스의 블랙스투 롱블랙의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즐기기 딱 좋은 블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벨벳 화이트를 이용한 플랫 화이트 레시피입니다. 블랙스투와는 다르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밝은 산미라든지 가벼운 꽃의 향, 그리고 복합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는 되게 다채로운 느낌의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 2종을 블렌딩하였고요. 커피의 배전도는 블랙스투와는 다르게 미디움 라이트로 좀 더 약하게 볶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로 즐기시기에도 충분히 좋지만 라떼로 마셨을 때 보다 매력적인 맛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20.5g의 커피를 도징하여서 38g 추출할 겁니다.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4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유는 평균 65도 정도로 스티밍을 하고 있고요. 65도 정도로 스티밍된 우유를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평균 55도 정도의 플랫 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라떼나 플랫 화이트로 즐기셨을 때 보다 마시기 편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보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온도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 위에 거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유는 1대5의 비율로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클래식한 플랫 화이트와는 다르게 산미 있는 벨벳 화이트를 플랫 화이트로 만들었을 때는 크림치즈와 같은 단맛, 그리고 잘 구운 토스트의 뉘앙스, 밀크티와 같은 여운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벨벳 화이트 구매하셨다면은 라떼 혹은 플랫 화이트가 보다 맛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보다 농밀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플랫 화이트로 즐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요, 브라질 산타클라라 커피입니다. 브라질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셔봤을 때 말린 크랜베리나 견과 같이 고소하고도 부드럽고 달콤한 뉘앙스의 여운이 되게 잘 느껴졌고요. 마신 후에는 잘 구운 토스트나 브라운 슈가 같이 달콤한 느낌의 뉘앙스도 잘 살더라고요. 데일리로 마시기 되게 좋은 커피고요. 일단 사용하는 원두는 18g의 원두를 준비했고요. 옆에 있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10회 분쇄 굵기로 커피를 먼저 분쇄하도록 할게요. (65g의) 물을 이용해서 대략 38g 정도 되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65g의 물을 부을 건데요. 뜨거운 물을 붓건 차가운 물을 붓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18g의 커피를 바스켓에 담아주시는데 위에 있는 커피 입자는 좀 털어주시고, 그리고 상단 모카포트 상부를 결합을 해줍니다. 불의 세기는 모카포트의 하단부 밑면에 지름 정도 되는 불의 사이즈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클 경우에는 손잡이를 태워 먹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이제 추출이 시작됐고요.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바로 즐기셔도 좋긴 한데 커피가 온전히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다 추출된 커피를 옆에 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즐기시면은 에스프레소로 아무래도 이제 드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로 드셔도 좋긴 하지만 보다 따뜻한 롱블랙으로 즐겼을 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가 보다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여기에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부어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소함과 어떤 맛의 밸런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에콰도르를 이용한 하리오 레시피입니다. 이번 에콰도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커피의 맛의 뉘앙스가 제가 마셔보았을 때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둔 감귤과 같이 약간 싱그러우면서도 달콤한 뉘앙스가 되게 지배적이었고요. 마신 후에 여운에서 브라운 슈가라든지 블랙티의 여운이 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 커피를 따뜻한 커피로 마셨을 때도 좋긴 하지만 지금이 한창 더운 시기잖아요. 아이스로 즐기실 수 있는 방법과 따뜻한 레시피도 가볍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g의 원두를 준비를 하였고요. 좀 이따 뜨거운 물 195g을 부어서 커피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두를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분쇄 같은 경우에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한 14의 분쇄 굵기로 커피를 내려볼 겁니다. 물의 온도는 93도의 뜨거운 물을 준비하였고요. 일단 커피 추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필터를 좀 린싱하도록 할게요. 필터 린싱을 통해서 서버와 드리퍼를 좀 더 데워주는 역할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g의 원두를 담도록 할게요.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은 커피의 대략 3배수 정도 되는 60g의 물을 먼저 부어줘서 블루밍 단계를 진행할 거예요. 가볍게 드리퍼를 흔들어서 커피와 물이 전체적으로 고루 잘 적셔지도록 블루밍 단계를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대략 40초 정도 기다려 주신 후에 나머지 물 전체를 다 부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레시피가 집에서도 보다 쉽고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좀 단순화해서 커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빈브라더스 전체적인 매장에서도 한 번에 물을 붓는 방법을 이용해서 커피 추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추출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바로 옮겨 담아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에콰도르를 이용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가 완성됐습니다. 에콰도르를 이용한 아이스 레시피 한번 댁에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고티티와 수케쿠토. 고티티는 워시드 커피고 수케쿠토는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 2가지 커피를 즐기는 데 있어서 하리오를 이용한 브루잉 방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플라텍스라고 하는 메탈 필터인데요. 기본적인 메탈 필터에 비해서는 그 촘촘함의 정도가 되게 미세하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메탈 필터입니다. 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텍스처를 얻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시드가 됐건 내추럴이 됐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일반적인 종이 필터가 아니라 메탈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즐겨보셔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또 다른 뉘앙스를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19g을 이용해서 320g을 추출해 줄 거고요. 분쇄 굵기 같은 경우에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14 분쇄하도록 할게요. 커피 붓기 전에 한번 린싱을 해주세요. 차가울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예열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원푸어로 붓는 방식이 아니라 3번 정도 추출의 흐름을 나눠서 추출을 진행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커피를 좀 더 씻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의 뉘앙스를 좀 이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분쇄된 고티티 19g을 담아줄 거고요. 1차적으로는 블루밍을 먼저 가져가도록 할게요. 커피의 3배수 정도 되는 60g의 물을 부어줄 겁니다. 블루밍에서 60g의 물을 부어줬고 나머지 남은 물의 양을 1:1:1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g 정도 되는 물을 먼저 붓도록 할게요. 이제 추출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커피에 비해서 추출 속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출 시간은 대략 2분 30초에서 3분 30초 정도 추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출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필터를 좀 걷어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차처럼 즐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메탈 필터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시면 몽글몽글한 질감의 커피를 또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뉘앙스, 향의 여운이 보다 길게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메탈 필터를 이용한 에티오피아 커피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 예멘 마나카 하라즈 예메니아 커피고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특성은 검붉은 체리와 같은 농밀한 산미, 그리고 마신 후에 보이차라든지 허브와 같이 약간의 은은한 여운을 느끼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일반적인 브루잉 커피로도 즐기기 되게 좋지만 농밀한 농도의 커피를 즐겼을 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향미가 보다 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한 일반적인 브루잉보다 고농의 브루잉 커피를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추출 레시피는 커피 20g을 준비를 했고요. 분쇄 굵기 같은 경우에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일반적인 분쇄 굵기보다 훨씬 더 가늘게 분쇄 굵기 1로 커피를 갈아낼 거예요. 앞에 준비된 에어프레스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65g의 물을 부어서요. 대략 40g 정도 되는 커피를 추출할 겁니다. 추출에 걸리는 시간은 그냥 제가 누르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물을 부은 후에 충분히 저어주고 그리고 바로 추출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65g의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물이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저어주신 후에 필터가 장착된 캡을 닫으셔가지고 바로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브루잉과는 다르게 훨씬 더 소량의 고농의 커피를 만들어낸 건데요. 커피를 즐기는 데 있어서 마시기 편한 농도도 되게 좋긴 하지만 가끔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뉘앙스를 보다 음축적으로 마시고 싶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이런 식으로도 진한 브루잉 커피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맛있네요. 약간 농축된 약간 과일즙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신 후에 여운도 블랙티라든지 보이차에서 느끼는 은은하면서도 허브와 같은 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요. 콜롬비아 미카바 게이샤 커피고요. 마셔보았을 때 커피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카카오 닙스라든지 체리나 장미 그리고 올리브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커피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CM 프로세스다 보니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보다 더 극대화돼서 잘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콜드브루를 이용해서 이 미카바 커피를 아이스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20g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의 분쇄 굵기로 커피를 분쇄해 주시면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단순해요. 서버에다가 커피 그냥 담아주시면 되고요. 200g에 그냥 정수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잘 저어주신 후에 1시간만 커피를 추출될 수 있도록 놔두셔도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의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잘 추출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요거는 방금 내린 건데 옆에 1시간 정도 우려낸 커피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일단 필터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링된 커피를요. 얼음이 가득 담긴 잔에 옮겨 담아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콜드브루를 이용해서 미카바 게이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